안녕하세요. 여기 먼 데까지 오시느라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뭘 누르면 내려가나? 앞으로. 네. 오늘 저희는 국내 환경 규제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선희 변호사입니다. 제 소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의 주요 분야는 ESG,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스타트업, 송무, 투자 쪽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몇 개월 전에 ESG 생존 경영이라는 책을 쓰고 ESG 쪽에서 활발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좀 뽑아보면요, 탄소 중립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각 주요 국가들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책들이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하는데, 오늘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이 뭐 다들 전문가들이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초 개념부터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얘기 많이 하는데, 탄소 중립이 뭔가요? 넷제로랑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했을 때,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거고요, 넷제로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모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0으로 맞춰주겠다라는 게 탄소 중립이고요. 넷제로는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EU 등 주요 국가에서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올해만 해도 몇 달 전 기사이긴 한데, 올해만 해도 43개 정도의 그 정책을 막 발표를 했다. 거의 한 달에 막 두세 건씩 EU에서는 규제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EU나 미국에서, 사실 미국은 사실은 그렇게 막 열심히 EU만큼 열심히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EU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규제 영역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탈탄소, 저탄소 산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 신산업, 그런 분야들이 신산업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요, 이렇게 탄소 중립하게 된 거는 누군가가 많이 배출을 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1750년부터 2020년까지 누가 많이 탄소를 배출한 거냐, 이 기후위기에 책임이 누구 있냐라는 거를 한겨레에서 기사로 낸 건데요.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EU였고요. 3위가 중국인데, 사실 최근에서는 중국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 탄소 배출량이 많고, EU나 뭐 미국 정도는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는 계속 EU나 미국에서는 너네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중국은 억울하다, 그동안 니네가 배출해온 게 있는데 우리한테 이 모든 책임을 지우다니, 이러면서 서로 티격태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러면 누적 배출량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1.1%거든요. 그러면 수치가 굉장히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좀 작죠. 그래서 안심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밑에 있는 129의 그 모든 누적 배출량을 합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꽤 많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테크, 오늘 기후테크잖아요. 기후테크인데 기후테크가 뭐냐라는 거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 때 뭐 클라이밋과 관련된, 기후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기후테크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 이렇게 5가지 분야를 기후테크 분야다라고 하기로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
라는 것이고, 넷째로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를 포함한 것을 0으로 맞추겠다라는 거고요. 알리백, 그 대선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알리백, 그건 또 뭐냐라고 했을 때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이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맨 처음에 시작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이렇게 이행하겠습니다 하고서 약속하는 거였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신규 무역 장벽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이나 구글 등 그런 글로벌 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공급망 업체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 정도 알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스콥 1, 2, 3에 대해서도 너무 말이 많아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콥 1은 우리 기업 내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콥 2는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하고 온수가 필요하고 냉난방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다 외부에서 사와야 되는데, 외부 업체,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 전기를 생산할 때, 뭐 에너지공사에서 지열을 이용해서 그 난방을 한다 할 때 그때 드는 그 탄소 배출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스콥 2라고 하고요. 스콥 3는 이제 공급망에서 아니면 소비자가 내 제품을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그런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1, 2, 3는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 주요 국가들의 탄소 중립 전략은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EU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면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EU에서 그린딜 정책을 발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딜 정책이 나온 거는 미국의 IRA라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친환경 기술이나 탈탄소 산업에 대해서 이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하니까 EU에서 걱정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혹시나 해외로 이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도 이만큼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규제도 완화해주겠습니다 하면서 나온 게 그린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린딜 정책과 연계돼서 여러 가지 법률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세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2030, RE, 그리고 뭐 리파워 EU 뭐 이런 게 또 있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이력 추적 여건제입니다. 그래서 여건이라고 붙어가지고 굉장히 신기하긴 했는데, 다른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품을 수출하고 통관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를 다 여건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력 추적 여건제의 대표적인 게 배터리 여건제와 디지털 제품 여건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여건제는 배터리의 전생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생산됐는지, 뭐 어떻게 이용됐는지, 뭐에 부착이 됐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뭐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배터리에 부착을 하는 거고요. 또 디지털 제품 여건제라는 거는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각종 부품들에 있잖아요. 이 각종 부품들의 원산지가 어딘지, 언제 수입됐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 그 디지털화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EU의 이런 그린딜 산업계획과 관련돼서 연계된 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 원자재법입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EU가 탄소중립 제조 역량을 연간 수요량의 그 40% 이상으로 맞추겠다라고 선언을 한 데에서 의미가 있고요. 핵심 원자재법이 문제인데요. 이거는 EU 역내에서 최소 핵심 원자재의 10%는 EU 역내에서 채굴하겠다. 그리고 핵심 원자재의 최소 40%를 EU 역내에서 가공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원자재의 최소 15%는 또 EU 역내에서 재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원자재법이 부가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특정국이라고 하지만 이건 중국에 대한 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정국의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핵심 원자재법에 영향을 받는 대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완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전기차, 배터리, 연구자석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2026년부터 데이터 인식 장치물을 부착을 해서 이 제품이 언제 생산을 된지 생산자 기업명 그리고 뭐 상호, 주소부터 해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보를 저장을 해가지고 부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U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있죠. CSDD, 그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입니다. 그래서 EU에 있는 기업이든 넌 EU 기업이어도 일정 매출량 이상일 경우에는 항상 자신의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공급망 업체 그리고 아니면 다이렉트 기업 파트너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기업한테 예방 조치 계획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서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약을 지키고 있는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실사 지침안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 그룹을 4단계로 나눴다. 그리고 그룹 3과 그룹 3이 EU에 속해 있지 않는 그룹일지라도 순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그리고 고영향 부분에 해당하는 산업을 할 경우에는 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따라서 실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기업 실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상대방 글로벌 기업이나 뭐 대기업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이렇게 위 기업들에 대한 계약자 또는 하청업체로서 영향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SDD에서 특징이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회사의 이사분들이 계시면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말에 의하면 회원국은 뭐 이사의 의무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개정해야 해서 기존의 선관주의 의무에 인권, 기후, 환경적 결과에 대한 고려를 추가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상법을 개정을 해서 그 상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여를 한 거거든요. 상법을 개정을 해서 이사의 책임에 인권, 기후변화, 환경적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이사의 의무로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향이 현재 우리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각 기업의 거버넌스의 선관주의 의무를 좀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제인데요. 탄소 국경 조정제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EU의 수입업체가 있어요. 수입업체가 EU 외부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을 할 때 이런 거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이 탄소 가격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건데요. 이 해당 생산국에서 그 해당 제품에 할당된 제품당 무상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당 계산된 탄소 배출량이 있고요. 그래서 제품당 책정된 특정 배출량에서 무상 할당량을 뺀 나머지를 CBAM 인증서로 구매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그 일종의 탄소세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금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적용 대상이 모든 전범위 상품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해서 6개 분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업체가 CBAM 적용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속서 1에 보시면은 시행 코드가 있습니다. 이 시행 코드를 가지고서 수출을 하게 되는 업체들은 모두 CBAM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그 시행 코드를 보시고도 내가 이게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콤파스라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와 관련된 그 콤파스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확인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국경 조정제에 너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유예 기간, 전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 그리고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기간이다. 그래서 CBAM 인증서를 지금은 당장은 구매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그 해당 상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보고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만 하시면 되긴 하지만 이게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탄소 중립 정책 관련돼서 퀵하게 넘어가면요, 예, 미국에서 공시 규칙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할 때 이제 기후 관련 리스크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기후 관련 리스크가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스콥 1, 2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인증까지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한된 인증에 국한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 인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저탄소 산업에 대해서 이만큼 규제 완화해주고 지원해주겠다라는 거 미국의 장려책인데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나라 그 현대차나 뭐 이런 데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전기차 구매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다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핵심 광물을 뭐 충족을 해야 된다든지 조달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거기에서 제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이런 EU나 뭐 미국과 같이 발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녹색 성장법만 있었는데요.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 나오면서 저희도 선언을 했어요.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하겠다. 이게 법에서 이렇게 한 거고 법령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 라고 대통령령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 법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라고 해서 새로 지금 2022년 12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령인데요.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새로 법령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기존의 연구나 기후기술 개발이 다 대학 위주였다면 이제 산업계와 연계를 해가지고 같은 그 분야 산업을 좀 장려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본다면 EU의 그린딜 정책 미국의 IRA 등은 국내 자동차 산업, 배터리 소재 제조업, 철강 산업,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부분 그리고 배터리 소재 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너무 소재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 부분에 대해서 높은 중국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EU에 직접 공장을 설치한다든지 미국에 직접 공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현지화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 게 이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현지화를 못한다면 남아있는 거는 뭐 기술 개발이겠죠. 그래서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탄소중립산업법이나 핵심 원자재법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제품 설계 생산 시부터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관리도 필요하고, 탄소 배출량 관리 그리고 재활용까지 고려해서 제품의 전생에 걸쳐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그 제품 생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 관계상 막 압박스럽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스킵한 것도 많고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따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 패널 토의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